안녕하세요. LLM 모델 파인튜닝을 위한 GPU 최적화 파트 3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1에서는 저희는 분산 처리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챕터 1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실습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딥하게 다뤄볼 것이고요. 이제 챕터 1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분산 처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딥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동영상 강의에서 가장 토픽은 이제 분산 처리의 필요성과 장점입니다. 도대체 분산 처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단점도 존재는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싱글 GPU 환경에서 이제 모델을 돌려봤잖아요. 8B 정도 모델이었고, 배치 사이즈를 1로 하고 어큐뮬레이트 스텝을 했을 때 보통 한 34기가 정도의 이제 메모리가 소요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배치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지금도 싱글 GPU에서 한계점이 명확했어요. 16의 배치 사이즈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옵티마이즈 된 모델을 한 번 더 훈련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된다, 괜찮다 하겠지만, 콜앱에서 소타크 모델을 만든다라는 게 가능은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매우 힘든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대의 GPU를 활용해서 좀 더 배치 사이즈도 키워주고 좀 더 적합하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플러스 여기서 풀파인 튜닝을 좀 더 다룰 거예요. GPU 최적화인데 왜 풀파인 튜닝을 다뤄요? 라고 했을 때, 물론 제 강의가 좀 적은 자원에서 파인 튜닝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강의 목표예요. 이게 저희가 강의 목표예요. 최적화하는 것, 여러 가지 분산 처리 기법을 통해서 적은 GPU로 어떻게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고 모델에 뽕을 뽑겠다. 이게 조금 더 제 강의랑 좀 더 맞는 거긴 하지만, 동시에 성능, 이건 제 연구자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더 기획을 해봤어요. 풀파인 튜닝은 이제 대부분의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잘 이 모델을 조정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실 거예요. 풀파인 튜닝 말고 그냥 모델 자체를. 그런데 이제 보통 도메인이 특정한 분야에서 하려고 하실 거잖아요. 이게 매우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매우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제가 많은 질문을 봐도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아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시대 데이터만 좀 갖추게 되면 풀파인 튜닝으로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어요. 메타의 리마라는 논문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논문이지만, 이 논문이 한 1000개에서 몇천 개 정도의 데이터셋으로 고품질 데이터셋으로 얼라이먼트를 잘 하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제가 두 가지 실험을 했어요. 자, 로라로 해봤고요, 풀파인 튜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로라는 당연히 안 됐죠. 어떻게 1000개로 얼라이먼트가 되겠습니까? 보지 않는, 한 번도 학습되지 않은 가중치들을 학습을 한다는 건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만 이 풀 파인 튜닝은 가능하더라고요. 3000개 정도 썼더니 어느 정도 풀 파인 튜닝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2000개까지 낮췄어요. 데이터를 필요 없는 것들 조금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실험을 해봤었는데, 1800개 정도에서도 얼라이먼트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도 조금 나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결국 현업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로라도 좋죠. 근데 풀파인 튜닝을 여러분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기획해보자 합니다. 풀파인 튜닝을 하려면 근데 대부분 분산 처리가 필요를 해요. 모델 자체의 파라미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분산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한 대의 GPU로는 매우 불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산 처리를 한번 알아보고 어떠한 내용인지 좀 더 딥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산 처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죠. 가장 큰 이유. 최근 나왔던 메타라마의 3.1 405B. 네, 시퀀스 랭스도 매우 길고요. 그리고 모델 성능 또한 매우 좋습니다. 저도 이걸 API로 많이 인프런스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제 GPU에 로드해서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너무 자원이 소모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API로 한번 적용해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서 라마를 훈련시키고 그런 식으로 저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모델이 성능이 좋은 모델이 나왔다는 거 뭐냐면 그만큼 리소스가 매우 많이 우리한테도 소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기만 해도 리소스가 바로 무겁게 제약이 생기게 되겠죠. 동시에 이걸 학습한다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하나의 GPU로 가능할까 했으면 전혀 아니겠죠. 싱글 GPU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분산 기법을 활용한다면 조금 큰 모델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내 적은 자원으로. 저번 싱글 GPU에서 또 아쉬웠던 게 하나가 제가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최적화. 페이지드 아담 8비트. 큐로라. 큐로라까지는 괜찮아요. 오케이. 네, 이건 어느 정도 우리들의 타협이니까. 오케이. 근데 뭐 페이지드 아담. 배치 사이즈가 적은 게 이게 저는 가장 컸어요. 배치 사이즈를 조금이라도 키워주고 싶거든요. 모델이 보는 샘플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싶어져. 그게 저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 개의 GPU로는 어림도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커지고 우리들이 이런 모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모델들을 보통 활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작은 모델들을 풀파인 튜닝만 적용을 한다 해도 한 대의 GPU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GPU 메모리 용량 얼마 정도 필요할지 생각만 해도 7B만 하더라도 올리기만 해도 그냥 이거는 큐로라 없이 그냥 큐로라 퀀타이즈 안 하고 올린다 했을 때 네, FP16으로 올린다 해도 네, 14GB 네, 거기에 그레디언트 14GB 옵티마이저 하게 되면 벌써 한 대의 GPU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양이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분산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모델 LLM을 다루기 위한 우리들의 필수적인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LLM을 다루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론이 바로 저는 분산 처리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도입부에 너무 쓸데없는 말 너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LLM을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산 처리는 이제 하나의 작업을 여러 대의 GPU로 나누어서 병렬로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네, 너무 당연하고도 간단한 정의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 LLM도 많이 쓰고 그리고 LLM 아니더라도 컴퓨터 비전이나 이제 다양한 딥러닝 플러스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데도 많이 활용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도. 왜 이런 분산 처리가 필요하냐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의 GPU에서 처리할 수 없는 대규모 데이터나 복잡한 계산과 연산을 여러 대의 GPU로 분산하여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분산 처리에 주요 구성 요소가 있게 되는데요. 분산 처리에는 이제는 모델 병렬화와 이제 데이터 병렬화라는 큰 두 가지의 큰 주요 요소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모델 병렬화는 간단합니다. 모델을 여러 개의 GPU로 나눠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데이터 병렬화는 이제 데이터를 여러 대 나눠가지고 동일한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병렬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깊게 이 두 가지만 다룬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진화되고 더 나은 방법론들이 발전한 것들을 더 배우긴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병렬학, 모델 병렬학 이렇게 두 개 정도 나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M에서 분산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는 모델 규모 증가가 있습니다. 네. 최신의 대형 언어 모델들은 이제 수십억에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러한 모델의 학습에는 대규모 연산 자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능 한계 극복도 있죠. 싱글 GPU로는 충분한 성능을 내는데 제약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 대의 GPU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자원을 향해서 성능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배치 사이즈 올려서 좀 모델이 좀 학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옵티마이저도 좀 더 좋은 걸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모델 사이즈를 기본보다 더 키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간 효율성입니다. 물론 학습 시간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어요. 배치 사이즈가 줄어들면 학습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장점을 GPU 자원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자,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너무 작게 훈련하게 된다면 이 모델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전체 데이터 셋이 있을 때 하나 보면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물론 어큐뮬레이트의 스텝이 있겠지만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라고 생각할게요. 하나 보면서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게 될 건데, 여기서 보이는 게 저는 보통 이렇게 중간에 학습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끊어요. 특히 이제 에발로스가 확 상승하다 싶었을 때 이제 확실히 끊어줍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끝까지 돌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패치가 적기 때문에 옵티마이즈가 최적화가 잘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치 사이즈 크면 좀 더 학습이 안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배치를 그대로 병렬적으로 처리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꽤 속도도 빠른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적 효율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 최적화입니다. 여러 GPU를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이제 디플로이하거나 만들 수 있겠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능 한계를 극복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두 개. 우리가 분산 처리를 배우는 이유가 결국 이 두 개. 얘는 솔직히 조금 적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간 효율성. 근데 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병렬화를 하게 되면, 패러리즘을 쓰게 되면 무조건 빨라질까요? 근데 그건 또 어느 정도 빨라진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병렬화를 하게 되면서 통신 비용이 통신에 대해서 이제 레이턴시가 좀 있어요. GPU를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할된 GPU들끼리 이제 통신을 해야겠죠, 서로. 그래서 뭐 값들을 전달하고 전달받고 이런 레이턴시가 조금 있긴 한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속도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성능과 규모, 그리고 최소한의 레이턴시를 저희들은 목표로 한번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세세하게 이러한 각각의 왜 우리가 분산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델의 파라미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델의 성능은 대부분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12빌리온만 돼도 싱글 GPU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좀 발생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썰이 있는데, 처음에 오픈코어 LLM 리더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 피팅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라마2 12빌리언짜리 모델을 활용을 했었는데 콜앱에서는 안 돌아가더라고요. 중간에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다시 모델 그걸 저장했다가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싱글 GPU로는 우리가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너무 많은 노력이 되게 되겠죠. 근데 물론 이런 경험이 저는 참 값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긴 하는데, 이러한 모델에 이제 훈련하기에는 하나의 GPU로는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컨텍스트 랭스를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컨텍스트 랭스를 길게 가지고 있을 때 없다면 이제 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요즘 많이 쓰죠. RAG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청크들을 가장 퀄이랑 연관이 높은 이 청크들을 넣어줘가지고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모두에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청크들 자체가 좀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컨텍스트 렌스가 짧으면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해요. 이게 제가 예전에는 미스트랄이냐 라말이냐 이렇게 좀 많이 나뉘었었는데 라말을 연구 좀 하다가 미스트랄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그 당시 라말 시퀀스 렌스가 너무 짧았어요. 4K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아가지고 미스트랄을 계속 연구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미스트랄은 이제 시퀀스 렌스가 그 중에 가장 긴 모델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미스트랄과 막 믹스트랄을 엄청 연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모델과 긴 컨텍스트 렌스를 위해서는 더 큰 메모리를 활용해서 분산 학습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제 이번 강의에서 다룰 풀 파인 튜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러 대의 GPU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한계 극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산 처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성능 한계 극복입니다.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별표 쳤어요. 싱글 GPU를 활용했을 때 훈련이 가능한 레파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 양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형 LLM을 선택하여 이를 통해 메모리 최적화 및 미세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자체가 노동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강의로 제가 막 피팅하고 막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제 과거의 수많은 시간들에 대한 응집체일 거예요. 저는 이 시간들이 꽤나 배움도 많았지만 꽤나 고통스러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막 논문을 수없이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서로 토론도 해보고 그러다가 언쟁도 해보기도 하고 막 수많은 이런 시간들에 대한 결국 결과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자원이 적으면 이러한 미세하게 파라미터 튜닝을 해주고 계속 최적화를 해주고 모델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조절해주고 하다 보면 이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로는 이제 로라 기반의 학습의 경우 이제 원하는 타겟 모듈을 선택하는데도 제약이 있어요. 저번엔 제가 QKV5까지 활용했었는데 이외에도 이제 뭐 엠베드 토큰스도 있고요. 뭐 LM 헤드도 있고 WT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동시에 뭐 어프로즈 막 게이트 프로즈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듈이 있는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모듈을 선택하는 데도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겟 모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메모리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는 충분한 고퀄리티의 데이터와 적절한 파라미터 세팅이 중요한데 사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면 한계점이 명확해요.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되고 파라미터 세트, 적절한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근데 여기 배치 사이즈에서 바로 막히죠? 이런 세팅이 자원이 부족하면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놀거나 뭐 이렇게 놀았다가 이렇게 놀거나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놀 거예요.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fx를 눌려가지고 트레인 로스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에발 로스에서 뭐 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게 내려가거나 아니 너무 트레인 로스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이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인 로스가 낮은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싱글 GPU는 이제 효율적인 것 좀 더 강조하는 것이고 멀티 GPU는 효율과 효과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능 한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산 처리를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간 효율성이에요. 저희가 큐로라를 썼잖아요. 빠른 편이긴 합니다, 로라가. 그런데 이제 인트 행렬의 연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플롯 연산에 비해 레이턴시를 야기할 가능성이 조금 커요. 이게 무슨 요소리지? 퀀타이즈 되면서 모델 사이즈가 줄었는데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했을 때 퀀타이즈 되면서 보통 이제 인트 뭐 8이나 4 아니면 뭐 NF4 막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타입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렇게 퀀타이즈가 되게 되면 이제 플롯이 아니라 인트로 네, 연산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인트 연산이 아니라 인트의 행렬 연산이에요, 보통. 레이어와 레이어를 하는 게 이제 보통 행렬 연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플롯 연산에 대해서는 앞에 수많은 선진 연구자들이 최적화를 너무 잘해서 플롯 연산이 진짜 빨라요. 그런데 반면 인트 연산은 사람들이 잘 건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 연산에 살짝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큐로를 쓰면 뭐 그냥 학습보다 좀 오래 걸린다 하는 사람도 있을 때는 결국 이제 인트 연산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이제 단일 GPU로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멀티 GPU로 데이터를 다루어 처리하면 학습 속도가 크게 향상돼요. GPU 간의 작업 분배를 통해서 변목 향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계산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GPU를 병렬로 사용하게 되면요, 이제 연산을 분할하게 되고 모델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 수가 있어요. 이는 이제 매우 긴 훈련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과 시스템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당연하죠. 하나 GPU가 이제 계속 돌리는 것보다 이제 분할해서 하면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신에 대해서 레이턴시도 고려를 하면 네, 여러분들이 확실히 남들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빠르다라기보다는 빠를 수 있다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빠를 수 있다. 효율적이다까지도 맞는고요. 무식하게 하나의 큰 데이터 청크를 하나의 GPU에 이렇게 다 무식하게 넣는 것보다 분할해서 넣는 게 당연히 빠르겠죠. 네, 당연합니다. 시간적인 효율성. 하지만 요즘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기법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확실히 효율성은 좀 어느 정도 붙는 것 같긴 해요. 네, 통신적 레이턴시에서 얻는 로스보다 이제 분산 처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인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효율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최적화예요. 여러 GPU를 동시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단일 GPU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여러 GPU에서 동시를 사용하게 되면 한계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실습으로도 조금 느낄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러 대를 쓰면 당연히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싱글 GPU에서 구성하지 못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세팅할 때 가장 고성능의 안정된 서비스 배포가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GPU가 동시에 작업을 나눠서 처리하게 되면 전체 계산 자원이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GPU의 대기 시간 줄여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서버를 여러 대를 증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GPU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개로 막 돌리면 이 자원이 매우 낭비되겠죠. 그런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대로 나눠서 돌리게 되면 우리가 자원 활용이 매우 좋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대규모 모델과 이제 데이터를 여러 GPU에 나눠 처리하면서 GPU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능 그리고 모델 효율성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분산이 모델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그런 것이 이제 분산 처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제가 화이트보드 하나 만들었긴 했는데 분산 처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두 가지의 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모델
병렬화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 병렬화입니다. 뭐 모델 병렬화, 데이터 병렬화 이런 것은 이제 모델 패러리즘, 이제 데이터 패러리즘 이건 향후에 좀 더 딥하게 배울 거예요. 좀 간단하게 배울 수도 있고요. 거기서 파생된 것들을 다 배우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까 이제 병렬 아래 이제 분산 처리에는 이 크까지 두 개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각각의 이제 FSDP나 뭐 제로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 기법입니다. 자, 모델 병렬화는 쉽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의 모델을 여러 대의 GPU로 나눠 담는 거예요. 텐서나 레이어 단위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모듈 단위로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FSDP는 이제 유닛 단위로 넣기도 하죠. 유닛을 하나의 유닛을 이제 나눠서 넣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각 GPU들이 이제 단일 GPU가 아니라 여러 대의 GPU, 하나의 GPU처럼 통신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LLM을 학습할 때 분산 처리가 정말 많이 활용돼요. 근데 이제 또 트랜스포머스도 어느 정도 이런 모델 패러리즘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병렬화입니다. 데이터는 이제 모델 자체를 나누지 않고요. 데이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큰 데이터 청크가 있다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나눠서 여기 GPU에 넣고, 여기 GPU에 넣고, 여기 GPU에 넣게 됩니다. 대신에 모델들을 좀 같이 넣어줘요. 이 모델이 1이고 2, 1이고 같은 동일 모델인데 이 동일 모델들을 해서 여기서는 여기서 학습하고 여기서 학습하고 여기서 학습해서 이것을 통신을 통해서 이거 결과들을 종합하고 다시 분배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LLM에서도 활용은 많이 되긴 하지만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이미지 분류나 이제 C8, 뭐 티니, 뭐 이런 이미지 했을 때 뭐 FSDP, 뭐 이런 데이터 패러리즘 통해서 적용하기도 하고요. LLM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편이긴 합니다. 데이터의 병렬화 장점도 마찬가지로 학습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좀 더 학습 시간에 대해서 단축은 좀 더 체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LLM이 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쓰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 모델을 단일 GPU에 다 복제해서 담아줘야 된다는 것.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산 처리의 기본 개념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FSDP가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뭐 제로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델 패러리즘, 데이터 패러리즘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다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습을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두서가 좀 없었다 생각하지만 이제 분산 처리가 필요한 것은 모델, 성능, 그리고 효율성, 자원 최적화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이 분산 처리와 풀 파인 튜닝까지 분산 처리를 통해서 적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